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누군가 진심으로 좋은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불편해지는 거. 칭찬을 받았는데 기쁘기보다 의심이 먼저 드는 거. 응원을 받았는데 고맙기보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은 거. 아니면 이런 거. 누가 잘했다고 하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팀원들이 다 해줬어요. 근데 정작 혼자 있을 때는 그 칭찬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 진짜 그런 건가? 나 진짜 잘한 거 맞아?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좋게 봐준 건가?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양양쌤한테 사연이 왔어. 읽어볼게. 사연자는 올해 41살.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언니야. 언니가 이런 말로 사연을 시작했어. 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원래 다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결혼 전에 꽤 오래 일했대. 디자인 쪽이었는데 나름 인정도 받고 좋아하는 일이기도 했고. 근데 둘째 낳고 나서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어. 그게 벌써 7년 전 얘기래. 처음엔 그냥 잠깐이라고 생각했대. 애들 좀 크면 다시 나가면 되지 하고. 근데 7년이 지났어. 그 사이에 언니는 집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했어. 두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 다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생신 챙기고 아이 학교 행사 다 참석하고. 근데 언니 스스로는 그게 뭔가를 한 것 같지가 않대. 그러다 얼마 전에 남편이 그랬대.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야. 진짜로. 당신 없었으면 우리 집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 기쁜 게 아니라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대. 에이, 내가 뭘. 그냥 집에 있는 거지. 근데 그날 밤에 아이들 재우고 나서 언니는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을 서 있었대. 딱히 뭘 하려던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밖에 불빛들 보면서.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났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남편이 좋은 말을 해줬는데 왜 나는 기쁘지가 않지. 나는 왜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를 못하지. 이 생각이 계속 맴돌았대.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 동네 엄마 모임에서 언니가 아이들 간식 만들어 갔을 때 다들 맛있다고 난리가 났대. 언니 솜씨 진짜 좋다. 어떻게 만든 거야? 나도 레시피 알려줘. 근데 언니는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보고 따라한 거예요. 하고 넘겼대. 집에 오는 길에 괜히 씁쓸했대. 왜 그랬지 나. 더 힘든 건 따로 있어. 언니 친정엄마가 가끔 그런 말을 해.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남편이 잘해주잖아. 애들도 건강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래. 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해. 맞는 말이잖아.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건지. 언니한테 작은 습관이 하나 있어. 힘들 때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대 물을 틀어놓는 거야. 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잠깐 멍하니 있는 거. 아이들 앞에서 티내기 싫으니까. 남편한테도 말하기 뭐하고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 양양쌤, 저는 칭찬받으면 왜 기쁘지가 않을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건가요? 언니, 나 이 사연 읽으면서 한참 멈췄어. 왜냐면 이 감정이 얼마나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인지 알거든.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니야. 오히려 좋은 말을 들었어. 근데 그게 더 힘든 거잖아.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데 뭔가 공허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내가 이상한 건가 싶은 거. 그리고 주변에서는 아무도 이걸 이해 못해. 남편이 잘해주잖아. 뭐가 부족해서 그래. 이 말이 칼처럼 꽂히는 거 나 알아.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닌 거 알아.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더 고립되는 느낌이 드잖아.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틀린 감정인 것처럼. 베란다에 서서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다는 거.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혼자 버텼다는 거. 언니, 그거 엄청 오래 혼자 들고 있었던 거잖아. 그 무게가 얼마나 됐을지. 그리고 있잖아. 나도 비슷한 적 있어. 누가 진심으로 잘한다고 해줄 때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긴장되는 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게 보는 건 아닐까? 나중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상하지? 근데 그게 막 이상한 게 아니야. 오늘 그 얘기 할 거야.
있잖아. 사실 이 감정에 이름이 있어. 1978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두 명이 논문을 하나 썼어. 폴린 클랜스랑 수잔 임스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공한 여성들을 오래 관찰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야.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본인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오히려 내가 사기꾼 같다. 언젠가 들킬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 두 사람이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어. 가면 증후군이라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밖에서 보면 능력 있어 보이는데 속에서는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나? 언젠가 다 들통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성공한 여성들한테서 많이 보인다고 했는데 나중에 연구가 더 쌓이면서 알고 보니까 남성도, 학생도, 직장인도, 아니, 거의 모든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거였어. 특히 경쟁이 심한 환경에 있을수록 아니면 자기가 처음으로 어떤 세계에 발을 들인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대. 그러니까 언니 사연에서 남편이 당신 덕분이라고 했을 때 기쁘지 않았던 거. 그게 언니가 이상한 게 아니야. 언니 안에서 뭔가가 자동으로 그 말을 막아버린 거야. 에이, 그게 뭐가 대단해. 그냥 집에 있는 건데. 이렇게. 잠깐, 이거 중요해. 왜 막아버리는 걸까?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야 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게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거야. 사회학자 찰스 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내 자아가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거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남편이라는 거울도 있고, 엄마라는 거울도 있고, 동네 엄마들이라는 거울도 있어.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거울이 있어. 어릴 때부터 봐온 거울. 그 거울이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가 어른이 된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어. 어릴 때 잘했다는 말 많이 들었어? 아니면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못하거나 부족할 때만 얘기를 들었어? 많은 경우에 칭찬을 받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가치가 뭔가를 해냈을 때만 인정받는 경험을 많이 해온 경우가 많아. 좋은 성적을 받아야, 말을 잘 들어야,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그럴 때만 사랑받는다는 걸 몸으로 배운 거야. 그러면 뇌가 이렇게 학습해. 내 가치는 조건부야. 뭔가를 해냈을 때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야. 지금 이 칭찬은 지금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의 칭찬이잖아. 그럼 다음에 이 조건을 못 채우면 이 칭찬도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안전한 거야.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뇌 얘기를 조금 더 해야 해. 왜냐면 이게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거든. 우리 뇌는 엄청나게 유연해. 경험하고 배우면서 실제로 구조가 바뀌어.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해. 뇌가 마치 점토처럼 자꾸 쓰는 방향으로 모양이 잡힌다고 생각하면 돼. 어릴 때부터 내 감정보다 외부의 기대가 중요하다는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뇌는 그쪽으로 회로가 만들어져. 칭찬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의심 회로가 켜지는 거야.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학습된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나와. 이게 원래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나오는 건데, 이게 만성적으로 높으면 긍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실제로 떨어져. 그러니까 칭찬을 들어도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귀에는 들어왔는데 마음에는 안 닿는 그 느낌. 그게 그냥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언니가 베란다에서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다는 거. 나는 그게 뇌가 너무 오래 긴장 상태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좋은 말을 들었는데 그게 기쁨으로 연결이 안 되고 오히려 그 간극이 더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야. 혹시 언니도 이런 거 있어? 취업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 면접 보고 왔는데 잘 봤다는 피드백을 받았대. 면접관이 인상적이었다고까지 했대. 근데 집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 아닐까? 진짜 합격하면 내가 거기서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설레야 하는 순간에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지는 거. 아니면 이런 거. 오래 글을 써온 사람이 있어.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댓글에 이 글 덕분에 위로받았다는 말이 달렸어. 근데 그 사람은 그 댓글을 보고 기쁘기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 다음 글도 이 정도여야 하는데 이게 기대치를 높여버린 거 아닐까? 칭찬이 부담이 되는 거야. 또 있어. 오랫동안 간병을 해온 사람이 있어. 아픈 부모님 곁에서 몇 년을 보냈어. 형제가 고생한다. 대단하다고 해.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와.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건 그냥 당연한 거야.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일을 한 게 아니라는 생각. 다 달라 보이지? 근데 이게 다 같은 거야. 좋은 말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딘가에서 막혀 있는 거. 근데 있잖아. 나는 오늘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 언니가 칭찬을 거부하는 거, 그게 언니의 약점이 아닐 수도 있어. 생각해봐. 칭찬을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예민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야. 내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나? 내가 진짜 잘한 건가? 이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이잖아. 이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 그리고 언니처럼 7년 동안 집안에서 해온 일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 우리 사회가 그 일에 이음을 잘 안 붙여줬거든. 직함이 없고 월급이 없고 성과 발표를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 근데 그게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야.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그래. 언니가 느끼는 그 공허함, 그게 언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자신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외부에서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내 안에서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야. 어릴 때부터 나의 가치는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만 인정된다는 걸 배워온 사람이 그 배움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거야. 충실하게. 너무 오래. 너무 충실하게. 그래서 뭘 해볼 수 있을까? 이걸 안다고 당장 칭찬이 기쁘게 느껴지지는 않아. 솔직히 말할게. 그건 시간이 걸려. 근데 한 가지만 해본다면 행동을 먼저 바꿔보는 거야. 뇌과학에서 재밌는 게 있어.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아야 행동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아. 행동이 먼저고 감정이 나중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뇌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을 때 마음이 믿기지 않아도 일단 감사해 라고 말해보는 거야. 딱 그 두 글자만. 고마워 또는 감사해.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을 거야.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 근데 그 어색함이 잘못된 신호가 아니야. 오래된 회로가 새로운 신호를 받았을 때 나는 마찰음이야. 언니, 사연에서 남편이 당신 덕분이라고 했을 때 에이 내가 뭘 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그 말을 딱 한 번만 멈추고 고마워 라고 해보는 거야. 그게 전부야. 길게 받아들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그 두 글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나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됐어. 감정 일기 같은 건데 거창한 게 아니야. 오늘 누가 좋은 말을 해줬을 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그냥 짧게 적어보는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사실 내가 그날 한 일 중에 잘한 게 있다면 뭐가 있었지? 딱 한 줄만. 이게 뭔가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자동으로 거부하는 그 반응을 잠깐 멈추고 다른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야. 진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언니가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혼자 버티는 그 시간에 그 메모장에 딱 한 줄만 써봐. 오늘 내가 한 것 중에 하나. 밥 차렸다. 아이 학교 데려다 줬다. 남편 말 들어줬다. 뭐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괜찮아. 별거 아닌 것들이 쌓인 게 언니의 7년이거든. 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언니가 칭찬을 거부한 건 언니가 약해서가 아니야. 오랫동안 자기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했던 사람이 만들어낸 방어막이야. 그게 너무 단단해져서 이제는 좋은 것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그 방어막을 한 번에 허물 필요는 없어. 그냥 작은 틈 하나만 내도 돼. 감사해. 이 한마디가 그 틈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오늘 이걸 보고 있는 언니들한테도 좋은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 말이 닿지 않는 이유가 있어. 오래된 이유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거든.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에서 시작하는 거야. 오늘 누군가 언니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딱 두 글자만. 감사해. 그게 오늘의 시작이야. 양양.